평소에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상담소의 매니저 민초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상담소 이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상담소 백검입니다. 네, 꼭 한 번까지 늦어요, 네, 오늘은 136화에 녹음했던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90년생이 아닌 80년대생인 이문택 작가님이 90년생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책들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90년생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조직에서 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90년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담은 책이고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90년대생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녹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간단함 아니면 좀 편한 것을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이 짧을 때가 있죠. 심플하게. 네. 네, 뭐 말을 많이 줄여서 쓴다거나 네. 아니면 그냥 자음으로만 이응 네. 키우고 이런 걸로 대답할 때도 있고. 말도 되게 많이 줄이더라고요. 자만추? 네네네. 자만추. 난 이게 뭐야? 자만추랑 시계추야? 이 책에서는 꼰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꼰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뭐 꼰대가 좋진 않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책에서 90년대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읽고 나중에 걱정이 된 것은 나도 언젠간 꼰대가 될 텐데 그리고 요즘엔 젊은 꼰대가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권. 네. 일부러 줄이신 건가요? 아니, 저 그런 정도는 알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나도 언젠가 꼰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꼰대는 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보다 어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좋을까라고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꼰대라는 단어를 막 20대들 사이에서 계속 하려니까 가끔 내가 뭔들까를 모르겠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계속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들하고 오래 가려면은 정말 꼰대가 아니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또 책에 대한 내용 중에 내가 돈을 아끼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백꽃님은 어떤 분야에서 돈을 아끼지 않는지. 저는 대체로 짠순이인 편인데 일단은 문화생활 하거나 좀 제가 보고 싶은 것들 그런 뭐 뮤지컬이나 공연 보는 것들에 대해서라던가 아니면 여행 가는 거에서는 제가 뭐 2,000원, 3,000원 쓰는 건 아껴 하면서도 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 몇십만 원 하는 거는 오히려 네, 쉽게 결제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돈을 아끼지 않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저 의식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사용 내역을 보니까 책값 책은 그냥 막 사죠. 네. 비용보다도 사실 둘 곳을 생각하고 사야 되는데 더 이상 어디 쌓아둘 곳이 네. 없어서 어디에다 창고를 하나 좀 얻고 싶다 이런 거랑요. 네. 그다음에 먹는 거 저 혼자 이제 군것질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이제 누구랑 만나서 먹을 때 근데 먹으면서 이제 마음이 열릴 때가 많으니까 그런 거랑 뭐 아이들 먹는 거 사주려고 하죠. 시간이 없어서 못 사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 분야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저는 아이돌 덕질하는 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네. 네. 돈과 정열 다 아끼지 않죠. 네, 돈과 열정, 시간을 모두 아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136화 90년생이 온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평범한 상담소. 나는 007 가방을 들고 세계를 누비는 게 꿈이었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숱하게 듣고 자랐다. 아버지는 그 꿈대로 굴지의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출장을 다니시더니 어느 날 돌연 직장을 그만두시고 세탁소를 하신다. 애들이 잘 못 먹어봤던 열대 말린 과자나 특이한 학용품을 친구들 앞에 풀어놓고는 출장 다니는 아버지 덕에 어깨가 우쭐했었는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어느 날 돌연 사표를 내신 것이다. 모두 다 아버지는 곧 상무님이 될 거라고 했었다. 나는 회사원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처럼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급 퇴직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고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래도 나는 회사원이 되리라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더러 성실함과 충직함의 아이콘이라고들 하지만 대기업은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난 꼭 돈 때문이 아니야 하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택했다. 번역에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도 따라다니고 제품 매뉴얼도 만들고 사내 뉴스레터에 오만 일을 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된 회사의 이중장부 그리고 사장님의 쇼를 보고는 구역질이 났다. 함께 떠난 출장길 사장님은 타던 외제차 말고 국산차를 타고 잠바를 입고 허름한 공장에 가서 직원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어려운 회사를 위해 더 수고해달라고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한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 갑자기 차 안에서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너 참 마음에 든다. 내 머지않아 내 오른팔로 키워줄게 라며 바싹 다가앉는다. 그리고 술 취한 척하며 내 어깨에 기댄다. 손이 치마로 들어온다. 고속도로에서 내릴 수도 없고 화장실이 급하다고 기사님께 소리를 마구 지르고 중간에 내려서는 어딘지 모르는 논두길을 따라 마구 달렸다. 외동딸이 좀 더 넓은 세계로 자유롭게 날아다니길 원하던 아빠가 떠올랐다. 그리고 아버지는 승진을 앞두고 왜 사표를 쓰셨을까?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가면 될 줄 알았다. 오만 생각이 떠올라 얼굴이 눈물로 떡이 되었다.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걷다 보면 동이 틀까? 새벽길을 무사히 걸어나갈 수 있을까? 울고 울다가 저 멀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봤다. 다 놓고 내려 빈손이지만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이달에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오늘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게 돼요. 그 제목을 저력 있는 병맛 90년대 생입니다라고 달아왔어요. 병맛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1부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90년대 생입니다라고 달아봤고요. 이건 뭐 의논하고 단 게 아니라 이 제목들은 제가 오늘 막 달아서 90년대 생이 과연 이 소제목들에 동의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았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근황 얘기할게요. 그리고 원래 오늘은 또 민초님이 제리 겸 민초 팀에서 같이 녹음하다가 네. 이쪽으로 급파돼서 네. 오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 말 나온 김에 먼저 하실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이과 여자 민초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일본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일본 여행을 한 번 또 가고 싶어져서 여행을 아마 조만간 또 갈 것 같아요. 일본 이번에 교토 쪽 갔다 오셨죠? 네, 교토랑 오사카 다녀왔어요. 다음엔 어디? 다음에는 뭔가 후쿠오카를 가고 싶어서 생각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덕규입니다. 저는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계속 애완견을 키우는데 시간을 거의 할애하고 있어서 애완견이라 할 수 없죠. 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프로필 사진도 강아지 사진이잖아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프로필 사진이란 걸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맨날 회색이었나?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살면서 해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사실 이번 책을 읽을 때도 사실 팟캐스트 하는 책을 한 번도 이렇게 막 빠듯하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주가 돼서야 겨우 읽을 정도로 막 좀
좀 시간이 여러모로 없었어가지고 좀 오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조금 걱정도 되긴 하는데 반대로 또 기대도 됩니다. 네, 우리 딸이 힘을 주겠죠. 아빠에게. 좋은 아빠네요. 저는 별거 없이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필라테스를 좀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그 필라테스 선생님의 도전 정신을 제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꼭 되게 하리라 이 선생님이 저 약간 욕심 생긴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으면서도 약간 고통스러워요. 비싼 돈 주고 약간 고문 받는 느낌.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맞은편에 앉아서 몰랐는데 네. 오늘 보니까 목이 이렇게 많이 좀 나와 네, 있으시네요. 제가 진짜 심해요. 그리고 제가 영상 일을 하다 보니까 매번 컴퓨터를 하니까 점점 모니터로 빠져들겠네요. 계속 빠져들고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심해. 대부분 심한데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한 거여서 네 그래서 필라테스 선생님의 그 도전 정신을 제가 키우고 있죠. 그렇구나. 막 항상 마주봐서 네. 언제나 마주봤잖아요. 오늘 처음 옆모습을 가까이서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곰이고요. 저는 요즘에 밀가루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밀가루 3번 먹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아까 잘 드시나? 오늘이 그 일주일에 한 번. 오늘 그 한 번에 사용을 했고요. 굉장히 그래서 더 맛있게 먹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밀가루를 먹을 땐 몰랐는데, 3번으로 제한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먹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도 먹어왔던 거죠. 왜냐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 이거 지금 먹으면 한 번 날아가니까 더 소중한 밀가루에 써야지. 약간 소중한 밀가루. 그런 게 있어서. 더 맛있는 밀가루에. 네, 더 맛있는 밀가루에 써야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먹지 못하는데 오늘 그 소중한 한 번을 사용했고요. 네, 이제 이번 주 한 번 남아서 네, 열심히 가장 맛있는 벌써. 밀가루에. 월요일인데 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벌써 한 번. 한번 남았어요. 따지고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먹고 월요일 먹을 수 있는 그냥 이번 주 다 먹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먹지 않을 것이라는 거. 네. 수요일에 먹고 이제 못 먹을 거예요. 그럼 떡볶이가 쌀떡이면 괜찮은 거예요? 네, 쌀떡이면 먹을 수 있지만 근데 쌀떡은 제가 쌀떡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떡볶이도 거의 안 먹고 있고. 그 쌀떡에도 밀가루 섞여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저는 되게 떡은 밀가루 아니야 약간 이런 거 메밀은 밀가루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있긴 한데 네 아직은 그런 단계고요. 6월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끊어볼 예정입니다. 네. 원래 모든 프로젝트에는 정신 승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니라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근황만 들어도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럼 먼저 이 책은 책 내용보다는 작가가 누구며 이걸 왜 썼는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작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작가는 이몽택 씨인데 82년생 이몽택 씨예요. 그래서 올해로 13년 차 되는 직장인이시고 이제 CJ 그룹에서 뭐 영업 그리고 신입사원 입문교육 그리고 VOC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함을 약간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거쳐서 지금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람을 좀 분석해야 되는 일을 많이 해오셨던 분이고 이 책은 이제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담당하실 때 90년생들을 이제 직접 만났을 때 약간 생겼던 호기심 그리고 충격을 좀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쓰셨다고 하고 제가 이 책을 추천했는데 이 책의 주요 타겟 독자가 30, 40대 직장인 혹은 이제 90년대생이랑 60년대생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이제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 하세요. 제가 이 책을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타겟 독자분 이제 한 30대에서 40대 넘어가시는 그런 상사분이 막내 팀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팀마다 또 분위기가 되게 다른데 그 팀이 약간 조직 문화가 강한 분위기의 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회식을 하게 돼서 막내한테 이제 너 회식하는 그 고깃집에 가서 주문을 해놓고 고기를 굽고 있어라. 나는 일이 갑자기 생겨서 이것만 처리하고 갈게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깃집에 갔는데 한 20분, 30분 정도 늦게 가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6시 반 정도 된 거죠. 근데 이제 고기를 이제 다 구워놔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자 하는데 이제 그 막내가 자기 옆에 이렇게 오서 약간 귓속말 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손목시계 이렇게 두들기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6시에 와서 고기를 구웠고요. 지금 6시 40분쯤 됐으니까 전 집에 가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연락을 받으셔서 그래 뭐 들어가든지 뭐 2차에 가서 먼저 있던지 해라 뭐 계속 아무 말 하신 거예요. 아무 말 하신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래도 되게 당황하지 않고 잘 말한다 이렇게 주변에서는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그게 이제 넘어서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분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면서 나는 막내들 이야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그러면서 90년생이 온다도 읽었는데 그래도 나는 너무 이야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이 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이런 타깃 독자 아니어도 저희가 또 할 말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해서 오늘 한번 청취자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우리들의 얘기니까 기대되네요. 너무 좋은 추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궁금한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원희쌤은 어떠셨을지 그것도 맞아요. 오늘 너무 방송의 궁금했어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네. 일단 책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이제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새로운 세대인 90년대생과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는가를 분석한 책인데요. 그래서 1부에는 90년대생의 출연으로 이제 90년대생이 어떻게 출연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분석을 해놓은 글이 있고요. 2부에는 90년대생이 직원이 되었을 때라는 내용으로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분석을 해놓고 있고요. 3부에서는 90년대생이 소비자가 되었을 때라는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또 챕터별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책이 스토리가 있는 책이 아니어서 네, 되게 분석적인 책이어서 또 이과 여자가 설명해 주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네. 이 책을 읽은 소감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떠셨는지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여기 13쪽 비교적 초반에 이제 공감 가는 구절이라고 할까요? 하나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는 새로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서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아이디어가 중요한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토로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젊은 직원들이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아이디어를 내도 위에서 계속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 업무 외적인 일에서도 위 상사들의 불필요한 참견이 많고 그러면서 그런 꼰대들 그냥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은 죽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니야? 이렇게 되물었는데 그 친구 말은 이제 특정 연령대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이제 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 못하고 다른 세대를 맞이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은 결국 도태돼서 사라질 것이고 그 스티븐 잡스의 말처럼 즉 죽어 없어지기 전까지는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약간 토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초반부터 공감 가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시작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을 때 저희 윗세대들한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저도 있잖아요. 90년대생으로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언행을 했구나라는 걸 조금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때는 마냥 약간 꼰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런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이해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또 역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뭔가 새삼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니까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저를 배꼽을 앞에 두고 배꼽은 이런 애야. 얘는 이래서 이렇고 맞아요, 얘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니까 그래 맞는데 되게 낯설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냥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 다른 세대에서는 되게 뭔가 골치 아닌 골치가 되고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약간 좀 양가 감정이 좀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어른으로서 이렇게 밑에 세대들, 다음 세대를 어떤 이해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굉장히 고맙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이 책에서 등장하는 되게 많은 이름들, 이렇게 어떤 세대를 어떤 세대로 이렇게 규정 짓는 많은 이름들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사실 저는 그 이름이 한편으로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렇게 뭔가 규정함으로써 지금 90년대생은 이 책 자체가 제목이 90년대생이 온다라고 지어져 있지만 사실 90년대생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대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 같은 걸 제공을 하는데 사실 개개인으로서 들어가면 사실 여기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좀 나는 이거 읽으면서도 저부터도 좀 나는 해당 안 되는데 나도 꼰대인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좀 저랑도 괴리감이 있는 구절도 되게 많아서 사실 이 문제는 내가 그 현장에 물론 이분이 현장에 있었고 어떤 경험을 일정 부분 한 것을 기반해서 책을 쓰셨겠지만 조금 더 대화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구절 중에 혹시 공감 가는 구절이나 동의가 안 되는 구절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178쪽에 회사 안에서의 꿈이 없습니다만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에서 굉장히 좀 이거 나도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서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갔었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막 입사해서 이제 신입사원들 이제 상담 같은 거 대표랑 하면 대표님이랑 하면 대표님들이 꼭 이런 걸 물어보세요. 회사 안에서 꿈이 뭐냐고. 근데 이 여기에 나오는 질문처럼 회사 안에서라고 앞에 이렇게 달아주지도 않고 그냥 꿈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팟캐스트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꿈이 너무 명확해서 사실 고민하지 않고 그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책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 되게 그 표정에서 느껴졌어요. 얘는 회사에 뭔가 충성하지 않고 자기만의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할 때도 딱 어떤 선이 그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구절이 이 책 읽었을 때 가장 공감 가기도 했고 제 얘기 같아서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면 저도 바로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그 10년 혹은 20년 후의 목표가 뭐냐고 우리가 자소서나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다루길래 저도 진짜 나는 10년 동안 여길 다닐 생각이 없는데 왜 이거를 쓰라고 하지? 근데 그게 자소서 쓸 때마다 항상 있잖아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맞아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게 꼭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다닐 생각이 없는데 왜 그러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결국 자소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 덕규님 얘기 들으면서 CF에서 본 것 같은데 딱 CF에서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자네 꿈이 뭔가 했는데 저는 뭐 3년 동안 돈 벌어서 세계 일주 가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쌓여지는 그런 CF를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맞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문득 생각이 나면서 되게 혼자 웃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 그리고 네. 전 아까 말해가지고 네. 뭐 그 부분이 그에 공감이 갔고 약간 자소서 얘기를 받아서 하면은 제 꿈을 물어보는 건 좀 괜찮은데 그 회사 비전을 얘기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약간 답을 떠넘기는 느낌? 그래서는 그런 걸 하면은 결국 내가 이 회사에 10년 있을 생각도 없는데 그 회사는 10년을 내가 생각을 하는 걸 넘어서 비전을 제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건 참 어려운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지어서라도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떠세요? 지어서 해야죠. 일단 합격을 네. 위해서는 일단 어떻든 일단 1년이든 2년이든 하려면 지어서 쓰긴 해야죠. 이게 약간 저번에 책 할 때 얘기했는데 전에 제가 팟캐스트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에서 뭐 얘기를 할 때 필요한 인재상 같은 걸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직원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 들으면서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으면 리더는 사실 필요 없는데 뭐하러 회사 동료가 월급을 받고 뭐하러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 자몽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직원한테 회사의 미래나 비전을 제시해봐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건 대표가 사전에 갖고 있고 직원들은 사실 그걸 잘 따라올 수 있는 역량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약간 한국 사회는 그 구조가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혹시 뭐 또 공감 가는 구절? 저는
공감이 굉장히 안 가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서 저는 공감 안 가는 구절에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90년대생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보는 90년생은 뭔가 열정이 사라지고 도전 정신이 없어서 그냥 편한 일만 하려는 그냥 나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구절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반박하고 싶은 마음에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다가 제가 저번 방송이었나? 거기서 뭐 생각나는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공연의 명대사 그것 중에 무한동력에 너는 죽을 때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니? 꿈이 생각나겠니?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주은미 씨가 그 얘기를 썼던 걸 후회한다. 그게 또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파트 같은 파트에서 꿈 얘기 파트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게 우리가 그런 꿈을 강요받는 거에 오히려 또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왜 이렇게 꿈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할까 했는데 결국은 이 책에서 그 90년대생을 재미나 유의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약간 그런 존재로 보잖아요. 제가 딱 그런 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꿈은 이 회사에 아니면 내가 뭔가 이 조직에 몸바쳐 이뤄낼 꿈이 아니라 내 꿈은 그냥 내가 즐거울 꿈 그냥 이런 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회사나 조직들은 자기들을 뭔가 자기 전체를 빛낼 꿈을 원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내 자신 스스로만의 꿈을 더 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회사를 위해서 나를 바친다기보다는 저를 위해서 그 회사를 선택한 거니까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네. 이게 약간 국가나 뭐 작게 보면은 사회나 회사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국가의 개념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국민들이 세금이나 어떤 희생을 하면서 뭐 국가를 존속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뭐 요즘 출산율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반대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어느 순간 이게 역전이 되면서 어쨌든 국가가 이제 계속 존립하려면 국민들이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아니, 국가는 그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세대가 뭐 이 책에서 따르면 90년대생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이 책이 말해주는 거 말고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우리 90년대생은 이런데 하는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해볼까요? 네. 저 하나 생각했던 게 요즘 트렌드 중에 경험 소비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경험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연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성향이 제 개인적인 성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음반이나 CD 같은 거를 사기보다는 공연장을 가는 거예요. 그걸 더 좋아. 그러니까 심지어 그 가수를 엄청 좋아하지 않아도 유명한 가수래 하면은 공연장에 일단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고 실제로 그래서 음반 판매율이랑 공연 예매율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게 저는 약간 SNS 인증열풍이랑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은 내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를 누구에게 인증함으로써 내 개성과 개인의 가치관을 좀 보여주고 그거에 재미를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 소비가 90년생의 어떤 소비 트렌드가 아닐까? 근데 꼭 90년생도 아닌 것 같아요. 30대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전 좀 그 소비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그 소비 자체가 사실 쉽게 보여질 수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게 일정 부분 유의의 측면으로 발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내가 뭘 했으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뭐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채팅으로 해서 뭐 이런 거 했고 막 이런 얘기 소위 말해 사담을 나눌 수 있었지만 요즘은 사실 익명이라고 하는 SNS에 내가 뭘 했다고 올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와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놀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막 좋은 얘기는 아닌데 다른 분들이 되게 뭐 90년대 특징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약간 삐딱 생각한 게 있는데 약간 90년대생 특징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그런 걸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아서 잘 생각이 안 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좀 그런 건 느껴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제 세대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존중과 내 의사 표현하는 걸 살짝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은 표현의 자유라 그래서 막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범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건 내 자유지만 내 자유인과 동시에 남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면 사실 좀 자제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 건데 그게 윤리라는 건데 사실 그걸 조금 혼재하는 경우들이 제가 회사 생활하거나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도 제 나이 또래들이 굉장히 많아서 비슷한 연령층끼리 일을 많이 하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이런 말들은 사실 친구였으면 넌 죽었어 라는 생각하는 말들이 간혹 있는데 또 사회라는 범주가 회사라는 범주가 있다 보니까 이걸 막 대놓고 어필을 못 하겠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떤 업무라는 틀을 써서 어떤 말을 건넸을 때 돌이켜서 생각하면 이건 사실 좀 이 사람한테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도 많아서 좀 저 스스로도 아차 싶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90년대생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90년대생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약간 프로 불편러라고 뒤에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보자면 뭐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랑 시험 일정을 이런 걸 짤 때 저희가 저희 그날 안 돼요. 그날 다른 시험 있어서 다른 날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교수님이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교수님이랑 같이 뭔가 시험 스케줄을 조정하는 걸 요구한 학번이 너희가 처음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불편한 건 당연히 이건 어느 정도 왜냐면 교수님이 그때 스케줄이 없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교수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이 친구들 이제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불편함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불편함을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특징을 간단한 걸 좋아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스타에 글 올릴 때도 글을 막 올리진 않고 그냥 사진이랑 글 한 줄, 뭐 길어야 두세 줄,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게 글뿐만 아니라 그냥 뭐 말하는 것도 어른들이랑 대화할 때 싫어하는 거는 어른들이 진짜 길게 말하는 거, 간단한 얘기를 길게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든지 좀 간단한 걸 좋아하는 게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이 책에서 그 표현 중에서 뭐 스왑주의? 저 그 말도 사실 이 책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요? 근데 여기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 90년대 세대들 특징 또 얘기하면서 이게 뭐 또 간편한 걸 좋아해서 말도 다 줄이고 그러니까 간략하고 명료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에 특화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적으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만 여기 대입해도 사실 저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별로 안 돼서 사실 그리고 꼭 그렇게 표현을 하고 보통 어떤 텍스트나 만들 때도 그렇게 간략하고 명료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도 저는 한편으로 좀 폭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간편한 걸 추구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단순하고 뭐 명료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뭐 창의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컨텐츠나 어떤 상황에는 이런 게 더 적합하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이런 문화가 발전했다 그래서 얘네는 이런 세대야. 라고 얘기를 너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거야말로 사실 그냥 되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싸잡아서. 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좀 동의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뭔가 이렇게 우리를 뭐 특정한 걸로 정의를 해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그쵸. 근데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뭔가 그런 수압주의라던가 카톡 막 200개씩 와 있으면 그래서 얘들아 요약 좀 이런 거 막 보내거든요. 왜냐면 그걸 굳이 읽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쨌든 세 줄 요약을 해줄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심지어 이렇게 못 보는 친구 한 명이 있으면 걔를 위해서 그냥 맨 마지막에 요약을 해서 공지로 띄워놔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착한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그래서 뭔데 무슨 내용인데 요약 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F자 읽기도 저 완전 저- 공감했는데 저도. 저 신문 읽을 때마다 첫 줄 먼저 보고 음. 드릴을 그냥 대통령이 예시구나 하고 네. 그 다음 문단 첫 줄 보고 이렇게 네. F자형으로 저 읽거든요. 이 책도 F자형으로 읽었어요. 있나요, 임문택 씨? 저 이 책도 여기 그 말머리가 조금씩 있잖아요. 여기 세 줄만 열심히 읽고 넘기고 마지막만 읽고 그랬거든요. 전 참고로 F자형 읽기도 이 책 보면서 알아가지고 그건 저도 되게 처음 알았어요. 그런 말을 또 만들어낸 거는 처음 알았는데 되게 고맙다고 느꼈거든요. 나도 모르는 언어들을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이 쓰고 있어서 나도 이제 좀 신세대 언어에 좀 알 수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 점은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 차이가 난다고 느끼는 게 돈을 쓰는 방식이 되게 아. 내가 젊을 때랑 다르다. 그러니까는 우리 때는 뭐 막 그렇게 다들 돈을 펑펑 쓰는 분위기는 아니어가지고 펑펑 쓰는 있는 집 애들 몇 명 말고는 있는 용돈 가지고 쓰거나 과외해서 벌어서 쓰거나 그래서 돈을 그냥 얼마 액수 안에서 그냥 그 쓰는 그런 건데 내가 이번 그 요즘에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엄청 돈을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막 그 내가 보기에는 막 그렇게 가격을 엄청 따져서 사고 어떤 거는 큰 돈을 턱 쓰는 거예요. 되게 비싼 음식점 집을 막 간다든가 저렇게 아낄 것 같으면 또 내 사이 저렇게 아끼나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두는 그 관점이 너무 다르구나. 예. 전반적으로 어렵게 살았던 저희 세대와 다르게 어느 부분에 돈을 얘네들은 대충 이런 부분에서 돈을 아끼지 않겠구나 그런 거를 상상할 수가 좀 없고 그리고 큰 맘을 먹고 이렇게 비싼 집을 한번 갈 법한 그런 집을 벌써 다 가봤어. 얘기해보면 이 90년대생들은 다 먹어보고 근데 가만 보면 돈도 엄청 알뜰하게 쓰고 뭐는 더 싸고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저기 갈 비용은 어디서 났을까? 거기서 아껴서 여기. 근데 약간 그런 소비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되게 유명한 약간 밈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 왜 사? 그러면 이거 사면 기분이 좋거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라서 뭐 SNS에 유명한 카페를 간다던가 이런 것도 그렇게 아기자기한 카페를 가서 뭐 10,000원짜리 케이크를 먹어도 나는 여기서 이쁜 그런 사진도 찍고 분위기를 느꼈으니까 이걸로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나는 이걸 소비할 그럴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이런 곳은 소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또 가심비라고 가성비가 네. 아니고 네, 가심비. 가심비라고 또 말을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건 뭔 줄말이에요? 마음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가성비보다 네. 가심비. 가격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거에 진짜 찾는 거죠.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정말 자기를 위하는 그 분야.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 만족을 채우는 것 자체가 남들한테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면 요즘은 사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충족됐어라는 거를 누구한테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 오히려 그런 게 더 인정을 받는 시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어떤 돈을 확 모아서 막 이렇게 분배하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 내가 이걸 샀을 때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소비가 주를 이루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인스타를 보면은 정말 이 친구들은 다른 세계를 한 번 더 사는 것 같아요. 여기를 언제 다 가보고 이걸 어떻게 다 맛보고 와, 서로 좋아요를 언제 순식간에 막 엄청 누르고 그 좀 그런 데서 좀 다르다는 생각. 이건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 회사를 다닐 때 부동산 회사를 다녔으니까 거기에 슬로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아껴서 나중에 편히 살아라라는 걸 거의 슬로건으로 썼거든요. 그 회사에서. 개처럼 멀어서 정승같이 살자고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그걸 쓰고 있는데 그 슬로건을 거의 제시하신 분이 40대 정도 되지 않은 대표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직원으로 다녔으니까 마케팅 팀 직원이 있었으니까 사실 저는 속으로 어쨌든 회사 방침이 그러니까 따랐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슬로건을 한 10살만 어린 지금 20대 후반한테만 갖다 붙여도 이 회사는 망한다고. 전혀 통하지 않을 슬로건이라는. 그리고 제가 듣기도 너무 답답하네요. 네, 슬로건이 되는데 네. 지금 그 회사의 주 타겟층이 되거나 고객층이 되는 분들은 훨씬 더 윗세대의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그 지점 보면서 아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건 조금 느꼈어요. 네, 참고로 저도 막 그렇게 체계적으로 아껴 쓰는 편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가신비가 이 팟캐스트 비용 이런 거 같네요. 아, 네. 좋은데요. 그런 거, 네. 좀, 그, 세대가 다르다고 하면서, 아, 자꾸 그게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건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지, 아, 역시 나는 90년대생이랑 훨씬 가까워. 계속, 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90년대생보다 2000년생들, 우리 애들, 네. 하고의 또 차이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라는데, 맞아요. 그 편의점을 딱 갔는데, 두 애가 앉아 있는데, 한 애만 먹고 한 애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너는 안 먹니? 그랬더니, 저는 돈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돈 있는 애만 먹고 친구라고 안 나눠주는 거예요. 라면을 한 줄기로 먹고 싶어 하는데. 근데 걔네는 그게 쟤는 진짜 치사해. 이게 아니고 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구나. 전 꼰대가 될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위기감을 느꼈어요. 저 지금. 이게 90년대생이 온다를 얘기하려고 생각했는데 자꾸 전 2000년생들이 막 와가지고 10년 후에는 바뀌는 거죠, 이제. 문화가 엄청 다르고 그런 거 엄마가 가르쳐 줄게. 뭐 예를 들면 뭐 처음 여자애들이 이렇게 뭐 그 생리를 한다 그럴까? 그것도 뭐 엄마가 가르쳐 줄게 그랬는데 엄마 나 시작한 지 1년 넘었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아니 뭐 그렇게 물어봤대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랬더니 유튜브에 다 나와.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애들이. 아 말하지 마 됐어. 그래놓고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다 알고 있어. 더 잘해. 더 잘 알아. 세세한 정보까지. 그래서 이런 차이를 계속 느껴요. 그렇다고 이제 80년 생이나 뭐 이렇게 또 비슷하다고 느끼는 건 또 아닌데 뭔가 참 그런 미묘한 세대별로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80년생 또는 70년생이랑 다르다고 느낄 때 굉장히 저는 또 궁금하거든요. 네. 뭐라고 하시는지 2부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2부 제목은 어설픈 줄임말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평범한 상담소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상담소와 특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